네, 시장은 잠시 쉬어갈지언정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해결해 볼 텐데요.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위원님이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어렵고 갑자기 왜 이런 은행 얘기인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러신 겁니까? 요즘 보면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약간 어려운 얘기 나오는 게 사드란 게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A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주제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그렇고 세계적인 은행 아는 거 뭐 있어요? 세계적인 은행이면 당연히 세계은행 있겠죠? 월드뱅크 있죠. 월드뱅크 있고 뭐 아시아개발은행, 그렇죠. 국제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게 있고 큰 기타 민간은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B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로 얘기했던 세계은행이라든가요. 바로 났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건데. 주체가 누구냐면 중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 네, 시진핑이 공식 제안한 게 2013년이 되겠고요. 2014년 10월에 500억 달러 규모로 공식 출범했고요. 진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올해 말로 일단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초기 자본 규모는 5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뭐 중국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시아권이 되겠는데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등등등등 해서요. 태국, 카타르까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안 국가들이 다 포함됐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지 이것이 이제 시장의 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세계적인 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은행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에 투자한다라는 게 주요 목적인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목을 끄나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예언이 되겠는데 이제 중국에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영향이 커지겠다. 이제 그 겉으로 보면 이건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시한을 정해놨어요. 요번 달 말까지 가입할 사람 문이 이제 지금 열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문 닫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영국이 슬쩍 가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래갖고 G7 국가 지금 서너 국가가 이제 쑥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좀 조금 꺼리낌이 있는데 반대하는 쪽인데 이런 얘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요 약간 언론의 톤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니혼게이지 신문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본 총재가 얘기한 게 나오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과 뭔가 협업을 해서 앞으로 좀 잘해보자. 그런 얘기를 약간 분위기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미국 공식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이게 남이 잘 되기를 꼴 보기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건 이런 이유로 됩니다. 중국 정부가 아직 깨끗하지가 않다. 부정부패가 많고 약간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안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미국 내부에서도 여기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유가 달러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다소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좀 미국을 신경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이제 동맹 관계잖아요. 필요응치는 동맹이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뭔지 모르지만 근데 미국이랑 조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딱 이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뭐 재계나 언론계에서 그러니까 최경 부총리도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요. 약간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가입 가능성을. 근데 모든 것은 이번 달 안에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 은행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각국에서도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제목 자체가 나왔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은행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전인가요? 중국 양회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신창타이 시대의 3대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장진지. 장진지 프로젝트 있고 장강, 긴강. 그래서 양자강인데요. 장강 프로젝트 있고 또 하나가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해갖고 1대1로. 1대1로? 저희 막 이랬잖아요. 정말로 그건데요. 그거랑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1대1로가 그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1대1로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규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1대1로만 하면 거기에 네.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중국 정부에서 예상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규모로 보면 2020년까지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았잖아요. 5년, 네. 뭐 많은 5, 6년 남았는데요. 5조 달러입니다. 달러. 원 그럼 단위가 우리 달러. 돈으로 5,650조 원 규모니까요. 막대한 그 사업권이 걸려 있는 거고요. 당연히 네. 여기에 관련된 것들 네. 왜냐하면 그거 지분 투자한 만큼 각국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5,650조 우리나라 4대강 혹시 아세요? 22조 구매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 언론이. 그러니까 4대강에 25조였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거 다시 네. 한번 1대1로 나오는데 이걸 묶어갖고 거기다 플러스는 이제 공중 그래서 그 항공로도 좀 더 확대하고 이제 항공한다는 네. 건데 바로 이게 5,650조짜리 사업이고요. 우리나라가 22조니까 네. 계산도 안 나오죠. 뭐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한 수백 배? 얼추 하더라도 한 250배? 아. 그러니까 4대강도 엄청 컸는데 4대강에 250배짜리 사업이 여기 터지고 있다.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려 5,650조 원의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투자할 때 가장 주요한 이 돈 나올 구멍 어디라고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유럽은 이제 밑에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이런데 터키 이런데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기억하는데 지멘스가 우리나라 돈은 10조 원짜리 사업을 이집트에서 발전소 사업을 땄어요. 오. 물론 예전에도 했던 거지만 예전에 그런 큰 프로젝트 했으면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이런 사업이 하는 건데요. 네. 지멘스가 요즘 그렇지 않아도 유로가 약하니까 그걸 갖고 참여한 거예요. 가격 메리트를 네, 가격 내세웠네요. 메리트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서 그 1대1로가 지금 아프리카까지 중동 다 유럽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업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심 높여야 되죠? 이게 제가 뭐 엄청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제2의 중동범 할 때도 뭐 네. 움직였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달 아닙니다. 물론 연장될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정하는 시한이에요. 이게 가입 여부에 따라 중요한데요. 만약에 가입이 한다 그러면 네. 건설업종, 중장비, 철강, 소재 이런 것들이 딱 움직일 가능성은 가입을 안 한다면요? 가입을 안 한다면 앞으로 뭐 제2의 중동붐이나 이런 아프리카 진출 이런 거 상당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 은행이 지급 이런 거 사업 보증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당연히 자기네 받아서 하는 거죠. 이렇잖아요. 주거래 은행은 너희 바꿔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하시면 아실 겁니다. 주거래는 만큼 월급 안 준다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확 바꾸도 이거 뭐 상당히 심각하죠. 그럼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이번 달까지 참여 여부가 결정이 나야지만 종목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저희 뭐 손 놓고 있나요? 두 손 두 발 묶고 있습니까? 오늘 꺼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가입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아무도 모르죠. 이건 네. 정말 청와대나 여당이나 야당,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니까 우리는 뭐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어찌됐건 간에 누가 하던 건지 간에 지금 정해져 있는 애들은 뻔하죠. 오늘 수강통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요. 철도나 중국의 네. 철도, 중장비, 시멘트 관련주들 아마 여러분들 거래하신 증권사 전문가들을 상의해서 금방 알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을 사셔야 되는 시기다. 4대강 때도 뭐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거 엄청 오른 거 많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250배 시장이 열리니까 이런 거 안 오르는 이상한 거죠. 네, 국내 4대강 사업에 250배 이상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에 우리가 좀 관심도를 높여본다면 중국 후강통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이항영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이항영의 딱 이거 역시 이항영 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